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네, 팩스 디제님께서 고민 사연을 주셨습니다. 자, 사연을 주신 팩스 디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온 붕어 형님께, 비록 시청자는 아니었지만, 민섭이에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상춘의 끝자락에서 청춘의 한 갈피를 지루하게 넘겨가던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 민섭이의 방문은 너무나도 의외였습니다. 붕어 형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몇 잔의 참이슬을 들이키고 민섭이는 어깨를 들썩이고 소리 없이 울더니 슬며시 잠이 들었습니다. 가평 수송대대 근무할 때 민섭이에게 사회성이 부족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고, 언제나 해맑게 웃던 민섭이는 모두에게 즐거운 활력소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비교적 부족함 없이 자라서 민섭이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민섭이의 저 가냘픈 몸을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감을 단순히 돈정, 영민이 아닌 인간과 세상에 대한 더 넓은 이해와 통찰력, 그리고 현상과 사실에 대하여 확증 편향이 아닌 가능한 한 객관적인 본질을 헤아리고 추출해내기 위하여 독서를 제외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질문 드려봅니다. 갑자기 오늘의 상황이 저에게 던져준 쓸데없는 상념 같아 송구하지만 좋은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 글만 보더라도 굉장히 뭔가 이 보통 배운 사람들 특징이 좀 나오는 게 중간중간마다 이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죠. 한자가. 예.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 사연 중에 이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 안 쓰죠. 상념.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춘. 네. 이게 좀 글을 좀 많이 쓰는 분 같아요. 이게 글은 짧은데 많이 써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범생들의 특징이 이 맞춤법을 기가 막히게 또 합니다. 맞춤법을. 네. 무시 못할 자가 없죠. 네. 아무튼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네. 본인도 이 사연자분도 이 민석군의 갑작스런 방문이 좀 당황스럽다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당황스럽죠. 저도 당황스러워요. 이게 어, 이 사연자분하고 저하고 그냥 띠동갑이선 차이 나는데, 이런저런 사연을 듣고 저도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 들으면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뭔가 좀 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얘기를 듣더라도 너무나 좀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느낌도 많이 들잖아요. 음, 뭐 민서빈님의 그런 어떤 죄송할 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민서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안 환경에 자랐어요. 불안 환경. 군대에서 모습하고는 좀 다르게 군대에서는 그냥 군 생활하는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젤리마 충격적인 게 그런 거야.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우리 민석군의 모습은 굉장히 뭔가 낙천적이고 잘 웃고 사람들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이 녀석은 뭐 사회 나가도 잘 생활하고 아무 걱정이 없이 지낼 것이다. 어, 걱정을 해야 될 건 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늘 민석군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내가 걱정이지 저 친구는 걱정이 아니다. 저 친구는 군 생활도 잘했고 사기성도 있고 사람들한테 뭐가 밑볼만 행동을 하는 애도 아니고 나가서 뭘 하든 잘하고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디젤이 안 그렇습니까? 오늘 만나면서 이 사정을 듣기 전까지는 몰랐을 경우에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힘들 줄이라는 생각 못 했잖아요. 음, 저도 놀라웠던 게 하나가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악재들이 다 겹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통 그 나이에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걸 감당하는 건 더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저는 뭐 독서를 제외하고 어떤 방법이 있을지 질문 드려봅니다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친구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 거죠. 그 친구들 얘기를. 일단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친구와 그 친구에게 그 친구와 대화를 충분히 하고 꾸준한 대화를 해서 그 친구의 속내를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민성님의 고민 사연을 지금 하나 받은 게 아니라 제가 거의 한 30개를 받았어요. 저분 거를. 30개. 그래서 우리 디제니보다 내가 님을 더 잘할 수 있는데 물론 저는 글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민선님은요 지금 누구한테 이 속내를 이해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선님은 지금 편이 없어요. 내 편이 없어. 님은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요. 형제가 있잖아요. 근데 민선님은 형제도 없고요. 가족이 있긴 하지만 거의 가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믿었던 지금 누나분하고도 이제 어떻게 지금 본의 아니게 이별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 지금 내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 속사정을 좀, 좀 허심탄회하게 스스럼 없이 얘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할 곳이 없어요. 얘기를 할 곳이 없으니까 저한테 많이 왔고, 저한테 거의 매일 사연을 보냈습니다. 사실, 오늘만 보낸 게 아니라, 그전에도 한번 보냈을 때 이 친구가 한 달 내도록 보냈거든요. 저렇게 돈이하면서. 그리고 한동안이 또 안 보내다가, 이번에 좀 큰 거사를 치르고 나서, 또 5일 연속으로 사연을 보냈어요. 이게 내가 느낀 거는 뭐냐, 이 친구가 속에 응어리가 많은데, 이 막상 털 곳이 없다. 얘기할 곳이 없다. 나 정말 이렇게 아프고 정말 속상하고 누군가 이 얘기를 좀 들어주고 뭐 해결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공감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근데 주변에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어요. 보통 그 부모님한테 얘기한다, 형제한테 얘기한다,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민서님 환경이 그럴 것이 절대 못 돼요. 디젤님. 일단 그 설명을 드릴게요. 민서님이 그 강북구 수유동이라는 그 동네 있잖아요. 그 동네를 알아보니까 굉장히 질이 나쁜 동네더라고요. 디제이도 아마 익히 들었을 겁니다. 그 강북 그 동네가. 그쪽이 율락가지 않습니까? 율락가 동네. 거기서 나고 자란 그 이제 민섭님 또래 분들이 다 그런 쪽에 연루가 돼 있어요. 그쪽 비슷한 일을 한다거나, 아니 부모님이 그쪽에 이제 연이 닿아 있다거나, 민서님 부모님도 그쪽에서 이제 만난 케이스예요. 그 민서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일단 내가 부모님의 어떤 삶을 그대로 내가 이어받아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걸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민서님이 그렇게 발버둥 쳐려고 했는데 막상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걸 얼마 전에 얘기 들었던 그 뭐야 그 가라오케 그것도 알고 보니까 아버지하고 연관이 돼 있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래서 나왔는데 다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근데 그 사실을 누나가 몰랐는데 그 누나가 그 사실을 듣고 실망을 한 거죠. 어떻게 너도 너희 부모님과 똑같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구나. 너는 다르게 바랬는데 적어도 부모가 되었으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똑같구나. 너도 어쩔 수 없구나. 아마 그 생각이 들어서 아마 좀 잠깐 이별을 구하신 것 같아요. 이게 좀 저도 얘기하면서 참 설명드리는 게 참 어렵긴 한데 저하고 다르기 때문만은 아닌데 민섭이는 저하고 친구가 되긴 서로 거리가 먼 걸까 친구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서 아픈 부분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마다 좀 다른데 뭐냐면 보통은 뭐 디제이님도 아실 거야. 디제이님은 어떤 건지 난 알 것 같아. 디제이님도 보니까 약간 사람이 진지하네. 근데
디제님은 그런 친구 싫죠. 막 친구랍시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뭐 내 아픈 부위 건드리고 이런 거 싫죠. 근데 민선이 보니까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마음에 들죠. 막 심기를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뭐 좀 선을 넘는다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군생활을 하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모습 보였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 있잖아요. 23살 아닙니까? 23살, 24살 성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하고 이 성인이 되고 나서 친구의 관점은 굉장히 뭔가 그 다르게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 다르게. 그러니까 디젤님 나는 공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친구가 있죠. 있는데 별로 크고 나서 그렇게 보기가 싫은 게 왜 보면 어릴 때 만난 친구들은 어릴 때 그 버릇이 그래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똑같이 대할 가능성이 커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각자 다른 길을 가면서 그 내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요성이 생기잖아요. 아무리 친구라도 내 사는 공간이나 개인적인 부분에서 침해 나가는 거 싫잖아. 누구도 싫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봤던 친구들은 그걸 수시로 넘거나 별거 아닌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발생하고 이제 결국에는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로한테 아픈 부위는 건드리면 안 된다. 자존심이 상할 건 건드리면 안 되고 서로 배려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 친구 관계에서 이 배려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맨날 보면 뭐 야 우리 친구 아이가 어? 야 우리끼리 뭐 야 혹시 야 내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깝나? 어?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주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친구라도 이해 못 해준 거 이해 못 해줘.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것도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매너를 갖췄을 때 이해를 해주는 거지. 그런 게 없이 이해해달라. 못 해줘요. 못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뭐 이해 안 해주면, 야, 이 어렸을 때도 쪼잔한데 지금 똑같네. 야, 얘나 지금 똑같구나, 너는.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건 나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성님하고, 뭐, 디젤님하고, 뭐 공부나 어떤 환경이나 각자 삶은 달라요. 다르지만,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친구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이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서로한테 민감한 부분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젤린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저분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면 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상처 입은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을 이미 알아야 돼요. 알고 나서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친구의 속사정을 이해해야 돼. 함부로 개입하거나 오지랖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지랖은 정말 부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저 친구보다 뭐 금전적으로나 여유는 있을 거예요. 대신에 그냥 그냥 있잖아요. 그냥 옆에서 들어주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얘기 같이 들어주고 딱 그 정도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야 그런 거 있으면 진짜 얘기하자 도와줄게. 얼마나 필요한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뭐 그 친구가 이런 일 있으면 어 네가 이렇게 사니까 네가 이딴 식으로 하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확실한 방법이 없으면 그냥 확실한 방법이 없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생기고 나도 내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그냥 듣기만 하고 옆에 있어 주기만 해요. 난 님보고 뭐 친구기 때문에 얘 무조건 도와줘야 돼. 해결해. 우리나라 사회는 좀 웃긴 게 뭐 친구가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무조건 내가 뭐 받쳐줘야 되고 그래야 그게 우정의 어떤 결실이자 뭐 제대로 된 모습이 생각하잖아. 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으로. 왜 그것 때문에 선 넘고 서로 간에 상처만 주고 나쁜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보호해줘야 돼요.
지금 민서님은 굉장히 보호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간단하게 얘기해. 오죽하면 님한테 왔을까? 오죽하면. 그것도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다 싸들고 왔을까요? 그거잖아요. 내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이 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디젤님하고 나 말고는 지금 내 사정을 어디 가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나의 사정 받아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무조건 뭐 이렇게 뭐 두 팔 걷어붙여가지고 도와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하지 마요. 오히려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 옆에서 이제 격려해 주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역할. 이 역할을 님이 해주시면 돼요. 조언은 제가 할 테니까 님은 그냥 옆에서 한 번씩 그냥 연락하고 나와가지고 뭐 밥 먹어서 같이 먹자. 이 정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내가 이 친구한테 해줄 테니까. 약간 디젤님하고 이 민서님 관계가 약간 앞전에 이 비슷한 관계 있었거든요, 디젤님. 지금 안 들어오는데, 이게 약간 그 앞전에 그분하고 좀 오버랩되네. 거기는 이게 지금 민서님하고 지금 팩스 디젤님하고 이 두 분 관계 있잖아요. 그 앞전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지금 영상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안 들어오시거든요. 그 신림동에 두 분이 계세요. 서울대 나오신. 이 두 친구가 약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너무 도와주지 말라고. 아니, 거기는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오지랖이에요. 생판 모르잖아요. 이런데 괜히 의협심을 발휘할 필요가 없어요. 의협심 발휘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욕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가지고 네가 뭐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확실한 신분 보장과 확인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사람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걸리라도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소요가 되기 전까지는. 그만큼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리고 패스 디자인도 아시겠지만 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좋은 학교일수록 친구 사귈 때 정말 정으로 사귄다기보다는 인맥으로 사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맥으로. 제가 제 방송에서 그 서울대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그 친구도 나이대가 니랑 비슷해. 아, 똑같네. 98년생. 똑같네요. 같은 서울대라도 일단 특목고 출신 아니면 안 껴준대요. 안 껴주고 그리고 지방 출신이면 안 껴주고요. 그리고 농어촌 이런 뭐 특채 출신이면 안 껴준대요. 자기들끼리 자기를 아닌 대로 막 표시를 한대. 그러니까 족보 없으면 끼지 말라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대요. 아마 내가 봤을 때 피스 디자인 학교도 그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서울대도 있었으니까 거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사귀는데 정말 정말 친해지고 교감 때문에 사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인맥 쌓으려고 떻게 나중에 뭐 사회에 나왔을 때 좀 더 내가 좀 나란히 하기 위해서 도움 받으려고 약간 그런 느낌. 아, 그런 거 못 봤다고요? 아, 지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지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윗지방은 있는 것 같아요. 윗지방은. 아, 저 신림동 쪽은 있는 것 같아요. 워너블리 신림동 쪽. 신림동 그 학교는 있는 것 같아요. 제보자들이 많아요.
그 학교 나오신 분들 제보자리 많습니다. 제가 다 물어봤는데 다 맞대요. 오히려 더 심하대. 적폐의 중심이라. 아니, 아니, 특목고에 망해서 저 학교를 갔은 게 망한 케이스라고요? 아씨. 아니, 특목고에 망하면 저 학교를 간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망해야 돼? 진짜. 와. 근데 내가 느끼는 건 특목고까지 나왔으면 그 집이 좀 산다는 얘기네. 왜냐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특목고 간다는 집이 좀 뒷받침이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학비나 뭐 사교육 같은 거 특목고 사교육 받잖아요. 근데 그거 받으면 더 비싼 걸 받을 거 아닙니까? 훨씬 더 비싼 거를. 그리고 부모님이 거는 기대가 클 거 아닙니까? 거는 기대가. 그래서 제가 뭐 님이 뭐 굉장히 뭔가 많은 거를 뭐 내가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저 친구 입장에서 제가 중요한 거는 저 친구는 일단 더 이상의 어떤 그런 이상한 쪽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한 쪽에. 더 이상 이상한 쪽에 발을 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얘기했던 게 저 친구가 지금 7월 달에 민석골이 7월 달에 이제 그 얘기는 들었죠. 그 7월 1일부터 이제 강남에 이제 로펌에 그 수행 기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조건은 굉장히 괜찮아요. 보수도 나쁘지 않고 저 친구가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친구가 또 오래전부터 이제 핸들밥을 잡은 친구라서 군대에서 왜 보니까 저 친구가 또 여단장님 아마 아시겠네 디젤님. 그 아시겠네요. 그 같은 군대라고 하면 그 소속 부대 여단장이라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분 운전병 했다고 하잖아요. 그 운전병 때 그분한 잘 보여가지고 저 지금 이제 7월 달에 하는 일도 그 지금 그때 여단장이 지금 사단장이거든요. 투스타. 그 사단장이 사모님께서 추천해준 일이에요. 7월 달에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 1일부터 하기로 한 일이 그 민석군이 어떤 공채를 뚫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군대에서 그 사모님 추천으로 아는 사람 추천으로 들어간 거예요.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것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민서님이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하고 해달라고 좀 나름 졸라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 얘기도 좀 처음 듣죠 아마. 그래서 좀 절박한 상황이에요. 저걸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잘했으니까 아마 좋은 일자리를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 친구는 저 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일 만사 다 제끼고 딱 저 일에 완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거 할 수 없도록 일단 제가 얘기는 해놨거든요. 얘기는 해놨어요 저 친구한테. 더 이상 다른 거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것만 신경 써라. 그래서 집도 그 종로 쪽에다가 이제 자취를 구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내일 아마 일어나면 아마 종로 쪽에 부동산 가가지고 아마 집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이제 그쪽에 종로에 집을 구해야만 나중에 출퇴근하기 용이하다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그 디젤님한테 이제 요청하고 싶은 거는 민석군이 한 번씩 이렇게 이탈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좀 한 번씩 잡아주고 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만 그렇게만 주세요. 그렇게만. 나쁜 길이라고 뭐냐면 그 전에 했던 그 렌터카 그 딴따라 그 일단 그건 난 절대 하지 말라고 일단 모순 박아놨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엮이면 안 된다고. 저는 너무 편하게 살아온 것 같다고요. 뭐가 편합니까? 뭐가 편해요? 아니 한국 사회에서 편한 사람 있나? 한국 사회에서 편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상대적인 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 근데 님도 힘들었잖아요. 님도 특목고 출신에서 안 밀리려고 그 특목고 출신들 보면 하루 스케줄 보면 거의 뭐 쉬는 시간이 하나도 없더만. 그 특목고가 힘든 게 수재들만 모인 곳이잖아요. 나름 동네에서 좀 공부 좀 하는 애들 다 모인 곳이 특목고 아닙니까? 어. 오히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디제님? 내가 일반계 갔으면 좀 그 특목고에 있을 때가 좀 덜 스트레스 받고, 어? 좋은 추억도 좀 쌓으면서 상대적으로 좀, 어, 여기보다 좀 좋은 애들 만나면서 좀 그렇게 좀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을 텐데, 특목고도 님이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부모님이 좀 압박 넣어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부모님 기대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특목고 가는 거 쉽습니까? 특목고 공부하는 거 쉬워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버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내신이 안 좋아 고등이 자산시죠. 아니, 내신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내 목숨을 내던진다는 게 웃기잖아요. 내 디젤님한테 내가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야. 도대체 내신이 뭔데요? 내신이 뭔데? 내가 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무리 부모님이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모든 걸 걸려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내신이 안 좋고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좌절은 할 수 있어요. 그 좌절하는 걸 끝내야 돼. 좌절이 내 인생의 전부를 영향을 끼치면 안 됩니다. 디제님도 아셔야 되는 게 님이 나온 학교가 나쁜 학교는 아니지. 명문대학교인데 요즘 명문대학교 나와도 취업이 막상 쉽지 않은 곳이에요.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거쳐가야 될 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님이 무슨 편하게 살아온 거예요. 고생했지. 공부는 고생 아닙니까? 아니 공부한 고생 아니? 워너플린 약대 가는 게 쉬웠습니까? 저 워너플린도 명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디제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 경신고등학교 아십니까? 그 서울의 경신고등학교 말고 대구 경신고등학교. 아마 서울 살더라도 그 학교는 아실 거예요. 그 학교도 유명하거든요. 사교육 깡패화 시키기로. 예. 아니 난 그 인문계 고등학생들 보면 불쌍해. 특히 그 학군 높은 데 있죠. 아마 아시겠네. 저 추성군 범어동. 그 학군 장난 아니고 새벽같이 애들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어? 그 학원까지 가면 11시 12시에 끝나요. 그 매일 하잖아. 매일 하루도 안 그러고 매일 하잖아요. 그 사람 사는 겁니까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원어플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아니 그 학생들 중에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시키니까 하는 거 시키니까. 어? 정말 시키니까 하는 거죠. 디즈니도 지금 하는 공부가 무조건 내 적성이 많고, 내가 정말 재밌으니까 하는 것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이야,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좀 공부가 적성이 맞는 것,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머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부모님이 시키고 부모님이 기대가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싫죠. 좋은 사람 누가 있어. 그 하기 싫은 공부를 그동안 버텨왔다는 거잖아. 디제니. 그 정말 하기 싫고 고생스러운 공부를 내가 참고 이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 부여잡고 버텨왔다는 거잖아. 그게 고생이 아니고 뭔데요? 한국 사회에서 고생 안 한 사람 없어요. 다 고생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고생했어. 공부도 고생이에요. 세상에 공부만큼 재미없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공부가 또 재미없는 게 뭐냐 하면 무조건 외우러 가잖아. 시험에 나오니까 무조건 이걸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면서 외우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공부 얼마나 재미없으니까 맨날 적고 쓰고 적고 쓰고 적고 쓰고 영어 단어장에다가 그 링다닝 연습장에다 적고 외우고 적고 외우고 버스 탈 때도 보고 똥 쌀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고 고등학생들 우리나라 한국 고등학생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어? 보면 웃긴 게 제가 예전에 보안업체 일할 때 그 앞에 고등학교 있었거든요. 학생들 보면
웃는 애들 한 명도 없어. 등교하러 갈 때 웃는 애들 거의 뭐 초상집 가는 기분이야. 표정이 죽었어. 그 죽은 와중에도 단어장 붙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넘어져. 땅 보면서 넘어진다니까. 디젤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무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좀 나름 대우받고 좋은 대학교 간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뭐 강남권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잖아요. 강남권 사는 사람들은 나는 또 부담이 커요. 부모님이 그만큼 뒷바라지 해주는 만큼 내가 그만한 또 결과를 또 만들어내야 되잖아. 맞잖아요. 일반 평범 학생이면 뭐 직업국 정도면 잘 갔다 그래도 고생했다 얘기하지만 강남권에서 뭐 경북대 간다 하면 싸들기 엄청 많잖아요. 이 자식이 니한테 돈이 더 얼만데 어? 우리 가족이 무슨 대학교 나왔는지 아는데 뭐 어디 간다고? 이게 돌았나 하면서 막 당장 입학 취소하고 다시 재수하고 등록해 막 이렇게 하잖아요. 현실 아닙니까? 막상 자기는 더 이상 지쳐가지고 공부 그만하고 그냥 저기라 다니고 싶은데 못 다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뭐 의대 가면 무조건 행복합니까? 의대 가면 그 평생 공부해야 되고 맞잖아요. 오히려 그런 생각 안 해봤을까 디젤리 고등학생 때?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어요? 그런 마음? 나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처럼 좀 고등학교 때 좀 매점도 가가지고 라면도 같이 먹고 어, 야자도 한번 째가지고 PC방 가가지고 롤도 좀 하고 주말에는 좀 모여서 뭐 축구라도 차고 어, 철권도 좀 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안 가졌습니까? 안 가졌으면 거짓말이겠죠. 왜 특목 가가지고 왜 똑똑한 애들하고 쌓여가지고 거기에서 피 터지게 경쟁하는 걸까? 재미도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생지옥 같은데. 말이 학교지 그 서바이벌 아니에요. 서바이벌. 님도 그만큼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너무 그 부모님 그러니까 그 기대 때문에 내가 산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부모님 그만큼 나한테 지원해 준 건 사실이야. 그 감사한 거예요. 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디젤리 뭐 부모님한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거나 엇나간 건 아니잖아. 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하는 거죠. 어, 내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서울대 나온 이 공부 잘하는 애들도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어서 갔다 이런 것도 이런 것보다는 그냥 부모님이 사회적 명성이 있고 그 사회적 명성이 내가 뒤따라가기 위해서 부모님이 무조건 이 학교 가라고 해서 억지로 간 케이스도 좀 있더라고요. 예. 꼭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갔다기보다는 부모님 이름에 먹칠하기 싫어서. 근데 어디까지나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예요. 디젤님이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예요. 이후의 삶은 그 삶에 대한 진로와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모님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음. 부모님한테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본인도 그만큼 고생을 했잖아요. 마음고생 심하게 했잖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마음고생 안 한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저도 마음고생 심하게 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마음고생 심하게 했어요. 돈 없어가지고 맨날 이제 코코아 같은 거 배치우고 막 그랬거든요. 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맨날 주말에 이제 그 예시장 아르바이트 가가지고 그걸로 용돈벌이 하고 그 새빵살이 하면서 아직도 난 고등학교 때 생활하면 그 지긋지긋한 삶에 굉장히 막 아직도 마음에 사무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내가 고민사연 진행해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을 거라 생각했어. 나도 이 썰방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약간의 이탈은 저질러도 괜찮아요. 일탈, 약간의 일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부하다가 한 번씩 밖에 나가서 뭐 인형 뽑기 좀 하고 노래방 가가 노래 좀 몇 개,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이 정도 사람이 약간의 일탈은 좀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스트레스 해소를 하면서 좀 힘든 거 더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무조건 뭐 갇혀가지고 너는 공부만 해야 돼. 너 무조건 1등 해야 돼. 스카이 가야 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또 되지도 않잖아요, 사실. 어쨌든 그 민서님하고 이번 기회에 좀 좋은 인연 가지시고 옆에서 잘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마음의 상처가 된 얘기는 서로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서님 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음이 약해요. 기댈 곳이 없습니다. 예,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번 기회 인연 이제 욕망이 맞춰는 상처보다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네. 이번 기회에 제 방송에 오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이제 제 방송에 다 왔네 이제. 예, 제 방송에 이제 명문대생들 다 왔습니다. 예, 예, 다 왔네요 진짜. 일단 스카이는 예전에 다 왔었고 예, 서성환도 왔고요. 예, 서성환 중에 이제 서들 마쳤고요. 예, 성환은 예전에 왔었고 중경희 씨도 다 왔고 이제 국숭세단도 왔고 이제 몇 개 남았지 이제 어 건동 동이 안 왔네. 예, 권홍 왔는데 동은 안 왔네. 이러면 이제 인서울 거는 이제 다 끼 맞춘 겁니다 이제. 이 인서울 거 나온 사람들도 고민이 진짜 많습니다. 힘든 거 많아요. 무조건 뭐 좋은 데 다니고 뭐 좋은 학교 다닌다고 고민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민이 더 많죠. 왜냐면 더 잘해야 된다는 이 좋은 학교 나왔기 때문에 더 뭔가 이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장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 한국 사회에서는 다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단지 그걸 이제 내색을 안 할 뿐이죠. 내색을. 그러니까 DJ님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내색을 안 해요. 그 사람하고 속내를 터놓고 얘기하기 전까지 내색을 안 해. 힘들어도 힘든 티를 안 내요. 이거 아셔야 돼.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힘든데 그냥 안 힘든 척 하는 거예요. 누구든 간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모르잖아. 겉으로 티가 안 나면 아 나만 힘들고 저 옆에 사람은 안 힘든 것 같다. 왜 나만 고통스럽고 왜 주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잖아요. 다 사람들 얼굴에 다 감정을 숨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힘들어 다. 그러니까 내색한 루저로 보이니까. 제 방송에도 내색해도 됩니다. 제 방송에서 충분히 내색해도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민성이도 내색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 분과의 좀 인연을 좀 응원해 드리고 좀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저 친구가 힘든 과정이 많을 겁니다. 님도 마찬가지고. 서로한테 질책을 하기보다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좀 어루만져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걸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한 번쯤 이렇게 소주잔 기울이고 좀, 좀 세상 사는 사람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 좀 서로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사는 게 별거 아닙니다. 사람 사는 게 살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나랑 좀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술잔 기울이면서 좀 인생 얘기도 하고 서로 좀 속 있는 거 털고 그게 세상 사는 거죠 뭐. 무조건 뭐 떵떵거리게 살고 그게 세상 사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맞는 거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자주 찾아오시고 네,
좋은 사람 되시도록 제가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자, 이상으로 5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